제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을 최고점에 사서 13% 물려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손절선을 계속 아래로 바꾸면서 반등하겠지 하는 습관 때문에 항상 깡통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저야말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자님이 질문 주신 손절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알아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원리적으로 왜 손절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특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첫 번째로 손절을 했더니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반대로 손절을 안 하고 존버를 했더니 다시 올라갔던 기억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데모라는 종목을, 여기 이게 B라고 되어 있는 게 산 거고요, 이 S로 되어 있는 게 판 겁니다. 한 10일, 한 2주 넘게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손절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고 나니까 바로 3일 만에 주가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이 백광산업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때 결국엔 손절을 좀 하게 됐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24% 상승을 하고, 이 백광산업이라는 종목 하나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벌었던 수익이 한 번에 없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절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데모나 백광산업 모두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내에서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 물론 백광산업은 좀 잘못하긴 했습니다. 갑자기 횡령 이슈가 떠가지고 대응을 못한 게 크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손절하기 잘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속으로는 이제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손절을 한 이유는, 만약 제가 이런 종목들을 손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물려있을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과거의 기억은 잊어버리는데요. 오히려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마법에 빠진 그 초보자 혹은 입문자 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상승장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60% 이상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실 겁니다. 주식은 존버를 하면 오르는 거구나 하면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도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2021년, 22년 하락장 때 얼마나 크게 손실을 보셨나요? 또는 이제부터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신 분들 제 주위에도 꽤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되도록이면 손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단톡방에서도 종목이 매수가 되자마자 손절가랑 매도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절가와 매도가를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전날 정해두었던 손절가랑 매도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뒤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손절 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장중에 종목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시간 조회 순위창을 보지 않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30초, 1분, 10분, 1시간 간격, 그리고 당일 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뜨는 종목을 장중에 찾아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중일 때는 본능적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에 현혹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도박으로 하루에 300만 원 버는 것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에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습니다. A라는 종목이 갑자기 20%가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와, 이거 오늘 20%까지 갔는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만약 이거 못 사면은 나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따라서 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GA라는 종목이 이렇게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 분봉을 보니까 오늘 주가가 20% 이상 상승을 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에, 야, 이거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도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따라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주가는 상한가 30%에서 20%까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아침 일찍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장중에 종목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빠르게 벌고 싶어서 단타를 하거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따로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을 잃고 계신다면 당일 실시간 조회 순위에 올라오는 종목 매수하는 습관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단타나
그런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종목들의 특징은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실시간 조회 순위에 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떴던 종목들이 이 누군가에게는 매수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지만 저한테는 그때가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도를 할 수 있게 누군가는 사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날에 매수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장중에는 주가에 휘둘려 본능적이라고 아까 위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날 미리 종목을 찾고 매수가와 손절가, 매도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를 짜라는 말인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시나리오를 짜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뭘 알아야 시나리오를 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제 유튜브 강의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30분봉 단타 매매 방법인데 이거는 제 유튜브에 올려둔 영상입니다. 오른쪽 위에 느낌표가 나올 텐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굳이 제 유튜브 채널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주식 유튜버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 채널 가셔서 그 강의 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매매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잡다하게 저처럼 유료 강의 1000만 원 이상 쓰면서 많은 걸 알 필요도 없고 딱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마인드 강의니까 주식 강의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손절을 한 종목을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거를 통계라고 하죠. 내가 만약 손절을 한 종목이 그 시간이 지나서 더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2, 3일 지나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모두 오늘 하루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만약 손절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모습만 보고 다음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기록 또는 통계를 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의 특징은 상승하던 종목은 계속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봤을 때 손절 후에 더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소록스라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 단타로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만약 이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 움직임을 보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신송홀딩스처럼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됐지만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하는 방법 세 가지는 장중에 종목을 선정하지 않고 전날 매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리고 손절했던 종목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손절을 하면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일어났다 해서 현재에 다시 일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은 장중에 종목 선정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의 본능을 억제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감정적일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날 매수를 했던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유튜브에 올라온 매매기법 한 가지 정도를 정해서 그거를 장중이 아니라 전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같이 이제 매매를 하는 회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정말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고 굳이 바쁘게 매매를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절했거나 수익난 종목을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직접 기록을 하는 것이 진짜 기억인데요. 그래서 꼭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손절을 잘하는 팁에 대한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음봉 매매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손절선을 계속 아래로 바꾸면서 반등하겠지 하는 습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음봉 매매를 하면은 이런 그 단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다음에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면은 음봉 매매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독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유료 강의에 1000만 원 이상 쓴 나는 바닥에서 잡아야했습니다. 감사합니다.